네, 유권자가 원하는 내일을 제대로 살피고 또 꼼꼼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KBS는 2022 대선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뽑은 주요 의제 10가지를 전문가들과 차례로 짚어볼 텐데 첫날인 오늘은 청년 정책입니다. 먼저 2030 청년들은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2030 세대 유권자 수 1,494만 명 선입니다. MZ세대라는 말 말고도 요즘 이 세대 이렇게도 불립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이제 보여드릴 통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진 비율 17.3%.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치이고 그나마 구한 첫 일자리, 계약직인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제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KBS의 질문에 20, 30대는 1번으로 집값 안정을 뽑았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일자리 창출을 1위로 꼽은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죠. 사회 갈등을 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가장 큰 사회 갈등 요인으로 20대는 남녀 간 갈등을 압도적인 1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연령대로 넓혀볼 때 이념 갈등이 1위인 것과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런 세대적 특성을 살펴 후보들은 청년들을 만나 말을 건넸을 것이고 그 말 안에는 후보의 청년에 대한 인식이 담겼을 겁니다. 네, 각 당 후보들 그동안 청년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강 후보의 경우에 후보로 뽑힌 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일정에서 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또 아직 종합적인 청년 공약을 내지 않은 상태라 각 후보 측에 주요 청년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을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회와 성장을 자주 말했습니다. 저성장 사회 속에서 작은 기회 때문에 정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우는 기업과 규제란 말이 도드라졌습니다. 대기업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좀 풀어서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이런 말과 생각이 후보들 공약에 담겼을 겁니다. 공약 발표 속도가 더뎌 KBS는 각 후보 측의 3대 청년 공약이 무엇인지 공식 질의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의 일자리 탐색 기회를 위해 생애 한 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니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는 이유도 기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토로한 위기에 공감했다며 마음건강 상담비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규제혁신과 신산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청년 공약입니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해 나가야만 청년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데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강조해온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30년 이상 장기저리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득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청년 도약계좌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상취업교육 등 청년 기회손실 보상과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국가일자리 보장제 등을 3대 청년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가치 일자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일자리 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청년 대책은 공정한 기회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시 폐지와 수능 2번 실시를 밝혔습니다. 전면적으로 정시로 전환한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수능만이 아니고 내신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는.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을 내놨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을 청년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그럼 각 후보들의 이런 청년 공약들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됐는지, 또 그 효과는 기대할 만한지 KBS가 공약 검증 자문단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후보들이 낸 청년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봅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한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분양용 청년 아파트가 바로 이 신혼희망타운인데요. 대부분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고 53대 1, 평균 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주택 공약의 큰 틀 역시 이름은 다 달라도 청년의 혜택을 주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짓고 저렴한 가격까지 장담합니다. 현실이 감당 가능할까요? 현 정부에서도 임대와 특별 공급을 제외하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청년 아파트 4년 반 동안 3만 2천 가구 정도입니다.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의 물량이 과연 가능한가? 현실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적정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근본으로 남는. 청년주택 공급에 드는 돈,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재원 274조 원 중 일부라고만 밝혔고, 윤 후보 측은 분양받을 사람이 돈을 내니 재원 조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냥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어서 과연 우리들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로 더 바빠진 청년 배달 노동자들, 시간이 돈일 겁니다. 청년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정치, 경쟁하듯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주면 너무 좋죠. 근데 솔직히 돈으로 표를 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관건은 재원과 국민의 동의입니다.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세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금성 공약이 난무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게 만약에 사회의 추세라면 그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후보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정당학회 자문단은 이전보다 청년 대상 공약이 다양해졌지만 특정 세대에 편중된 정책이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청년 유권자들은 이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KBS가 청년층만 대상으로 현금 지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층에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찬성한다는 10명 중 4명꼴 56.5%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반대가 더 높았고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반대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제시해 물었더니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과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엇비슷했습니다. 다른 세대와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18%대였습니다. 만약 현금을 지원한다면 모든 청년보다는 취약계층 청년에 주는 게 낫다는 의견이 70% 가까이였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를 알아봤습니다.
후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정책을 제시한 뒤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후보 공약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응답도 이재명, 안철수 후보 공약의 경우 50% 가까이, 그리고 심 후보 공약의 경우 70%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1000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13.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청년층은 이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들에 대해 그렇게 크게 호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들과 정치권이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럼 각 선거 캠프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송명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 상대 후보의 청년 공약에 대한 한 줄 평을 요구받자 독한 답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공약. 실효성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가 없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예요. 수분양자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 국가 일자리 보장제.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방식으로는 과연 높은 노동 생산성을 수시 폐지 등을 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정한 기회보장 공약. 상위권 대학일수록 부자 부모, 중산층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당 후보 공약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청년과 함께 그 정부를 만들어 갈 건가? 당첨되지 못한 청년들에겐 박탈감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지방 청년들이 충분히 기회를 누리면서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우리가 수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KBS는 다음 순서로는 각 후보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